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버몬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죠, 이 목소리예요. 아이고,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몬트님. 네. 잘 지내셨죠? 아우, 저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여전하네요. 목소리가. 아, 여기 공기 좋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네. 거기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나갔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쓱 지나갔습니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지나갔나 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몬트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요즘 최애의 아이라고. 최애 뭐요? 최애의 아이. 그게 뭘까요? 이 아이돌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아이돌을 애니메이션화를 네. 시킨 거구나. 네네. 예. 그런데 그러다가 또 아이돌 지망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어가지고 헐, 예.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이돌 지망생, 그러니까 연습생분들인가요? 아니면 지망생인 건가요? 연습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버몬트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야기에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괴담 형식으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비난의 의도도 없다라는 걸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석 달 전쯤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체육관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생긴 미소년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고 나서 왜 여자분들이 잘생긴 남자를 보면은 이 심쿵하시는지 그런 느낌을 제가 약간 이해를 좀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키도 크고 눈망울도 맑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팔다리도 길고 어깨도 넓고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주인공. 만찢남. 예. 딱 돌비님처럼 그렇게 미남 형식이었는데 아이고, 안 돼요, 그런 건. 네. 몹쓸. 숭해요, 네. 숭해.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산에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약간의 질투심까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운동을 배우고 싶냐 제가 동기를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는 강해지고 싶다고 그리고 멘탈이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아이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욕심으로는 정말 빡세게 시켜서 선수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천천히 이 아이를 트레이닝 시키면서 좀 친해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시들문 이야기를 그때 꺼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해보겠습니다. 야, 똘비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버몬트라는 사람이야. 내가 돌비 공포 라디오 나와가지고 레츠도 하고 키리도 하고 막 다 했어. 내가 이랬어요. 예. 이렇게 철없는 아저씨가 농담을 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자주 듣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하는 말이 요즘 어떤 들은 이야기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같은 게 없냐. 내가 요즘 소재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 친구가 혹시 제가 겪은 거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 고맙지 이랬는데 그 첫 마디부터가 이 친구가 이걸 겪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똘비군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친구는 부산을 오기 전까지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부산 촌놈이라고 너 속이면 안 된다. 증거 대봐라.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활동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들 이런 친구들하고 친분도 있고 사진도 찍고 카톡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같은 소속사였어서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너의 외모가 어디 안 가지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똘비야 네가 연습생인 거랑 이 무서운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니까 제가 연습생일 때 겪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혹시 무슨 녹음실이나 연습실에서 그렇게 귀신 본 거야 제가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오호.
그때부터 해주던 얘기가 이 친구는 처음 연습생이 된 거 중3인데 제대로 기획사에 들어간 거는 고1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쪽 기획사에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 연결해준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그런 보컬 트레이닝 학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점이 네. 보컬 학원인데 기숙사가 있어요. 학원 안에. 여러 명의 이 연습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게 여자 연습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남자 연습생이고 여자라고는 여기 원장을 도와주는 실장이 여자분이시고 모두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특이하게 기숙사를 운영해서인지 각 지방에서 조금 비용이 부담이 가는 분들이 이 보컬 학원으로 많이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자녀분들을. 그래서 여기서 꿈을 키우면서 연습도 정말 빡세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우리 똘비는 참 외모도 출중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도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 어머니 쪽은 이제 존재벌 쪽, 기업 쪽이시고 아버지 쪽은 전부 법조인의 어떤 기관의 높은 자리에 다 이런 분이세요. 네. 그렇게 이제 팡팡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부모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게 우리 아이가 여기서 적응하려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눈에 안 띄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부모님이 다른 선택을 하셨다면은 똘비가 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격이 되게 좋은 똘비는 순탄하게 이 학원을 적응해 나갔습니다. 체력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니까 춤도 금방 배우고 노래도 금방 배웠어요. 그러다가 원장의 눈에 띄는 게 이 학원에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합니다. 원장이 보기에 이 친구가 실력이 출중하면 이제 본사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본사를 거치면은 이제 정식으로 그쪽 연습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원장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원장이 데리고 나가면은 한 며칠을 애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오면은 뭐 옷이며 뭐며 선물이며 뭐 용돈도 받고 이렇게 막 엄청 좋아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걸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전부 본사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날도 똘비는 늦게까지 춤 연습을 연습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뭐 연습실은 흔한 공간이고 모든 면이 거울로 되어 있고 좀 구석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귀에 뭔가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명 나는 남자 아이돌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어느 소절부터 계속 여자 목소리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왜 이렇지? 여자 목소리가 왜 나지? 이러고 있는데 음원 파일이 내가 이상을 틀었나 싶었지만은 계속 똑같은 소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아니 뭐야 여자 피처링이 있었나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순간 이 노래가 비중이 점점 여자 파트가 늘어납니다. 같은 노래를 계속 틀었는데 그러다가 똘비는 머리가 쭉 뺏어지면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노래 모든 파트가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똘비는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일단 이 연습실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를 끄고 탈의실 가서 옷가지를 들고 나가려고 탈의실 쪽을 딱 보는데 내가 불을 켜놨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탈의실 불이 켜져 있고 거기 뭔가 실루엣이 보이는데 머리가 긴 여자의 형태가 그렇게 서 있었다고 해요. 아 저게 뭐지 하고 있는데 탈의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노래 소리가 아까 계속 들리던 그 노래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때 똘비는 약간 이제 정신이 나갈 뻔했다고 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연예기획사의 귀신 이야기 이런 건가 싶어서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연습실을 뛰쳐나갑니다. 으아 하면서 뛰어나가니까 다른 연습생 친구들이 뛰어나와서 똘비한테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그래서 똘비가 아니 탈의실에 귀신이 있다 막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듣더니 막 웃는 겁니다. 야 똘비야 연습하다 귀신 보면 대박이 나는데 너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나 데뷔하면 너랑 같은 그룹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이제 놀리는 거예요. 똘비고는 좀 창피하긴 한데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아요. 무서운 마음이. 그래서 탈의실에 짐도 가지러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을 하고 탈의실을 갔는데 뭐 실루엣도 안 보이고 이제 노래 소리도 안 들려요. 문을 열어서 짐을 꺼내려고 숙이는데 그때 또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왜 이래 되는 게 없냐 이러면서 떨어뜨린 폰을 찾으려고 이 안 보이는 구석에 손을 뻗기 시작해요. 그래서 폰이 탁 닿였는데 핸드폰 옆에 뭔가 다른 물건이 손에 느껴집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같이 쥐어서 꺼냈는데 그 물건은 립밤이에요. 립밤이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남초 연습소고 근데 뭐 남자도 립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그때 밖에 이제 실장님 나오신 거예요. 이 학원의 유일한 여자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실장님한테 똘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똘비가 연습하다가 귀신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이 그래 똘비가 귀신 보고 오줌 지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제 놀리는 겁니다. 어느새 똘비는 오줌 싸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웃으면서 이 똘비한테 똘비야 귀신 이야기 좀 제대로 해봐 이러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탈의실 실루엣이랑 노래소리 얘기를 하자마자 실장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아니다 그냥 늦었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들어가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 내면 애들이 연습실을 무서워하니까 너희는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찝찝하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오호. 찝찝하긴 한데 더 찝찝한 것은 왜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답니다. 뭐 그건 그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고 또 매일같이 그렇게 똘비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수준급의 춤 실력과 노래 실력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 원장의 눈이 띄인 겁니다. 원장은 다가오더니 내가 너 연습할 때마다 지켜봤다고 드디어 본사에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똘비는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본사에 가면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본사에 가기 전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관리를 좀 받자고 그렇게 원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를 받냐 물으니까 내일 날 따라하면 알 거야 그러면서 내일 나랑 같이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되니까 원장은 자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외제차죠. 굉장히 고가의 외제차를 들고 왔는데 똘비를 태우더니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고 가자는 거예요. 마사지요 이러니까 좋은 노래 발성에는 꼭 복부랑 하체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똘비는 뭔가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원장이 하는 얘기니까 따라가기로 해요. 그래서 마사지 전문 업소를 갔는데 들어가니까 똘비한테 먼저 가서 누워있으라고 했답니다. 똘비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런데 처음 오니까 너무 긴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누워있으니까 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가운 벗어봐라 이러니까 아니 원장님 목소리예요. 뭐야? 예, 그래서 똘비가 물었답니다. 아니 왜 원장님이 마사지를 하세요 이러니까 야 내가 보컬 원장인데 내가 마사지를 당연히 할 줄 알지. 다른 사람은 이게 보컬이랑 마사지랑 연관 있는 것도 모른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똘비는 좀 찝찝했다고 해요. 아니 그래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니까 너 본사 가서 노래 잘못 나오면 그때 나도 모른다. 너도 알지. 본사 가서 인식 안 좋으면 얼마 못 가서 퇴출이야. 가만히 누워서 감사하게 받아. 나한테 마사지 받고 싶어하는 애들 널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조금 찝찝한 게 이 원장은 항상 연습생들을 볼 때마다 뭔가 좀 끈적하게 변태처럼 그렇게 훑어봤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조금 꺼냈는데 이제 원장이 마사지가 시작이 됐어요. 흉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부로 마사지를 들어가는데 처음에 의심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 마사지 기운이랄까? 복부를 받으니까 뭔가 복압이 강하게 차는 듯하고 배에 좀 힘이 차는 느낌이 좀 들었답니다. 그리고 허벅지 쪽을 마사지 받으니까 피로가 풀리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원장이 하는 말이 야 똘비야 내 마사지 장난 아니지. 너 이제 가면 노래 엄청 잘 나온다고. 진짜 받아보니까 그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끝내고 다시 학원으로 가는 차에서 원장은 얘기를 했어요. 똘비야 너 이제 본사 가면 진짜 잘해야 된다. 내 얼굴에 똥칠하면 안 돼.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거 해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똘비는 고마운 마음에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본사 가는 날이 되고 원장과 함께 본사를 가요. 근데 그 흔히 말하는 기획사 건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약간 무슨 작은 무대가 있는 큰 방 약간 그런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오디션 비슷한 걸 봤다고 해요. 앞에는 의자가 5개가 있고 하나는 원장이 앉아있고 다른 남자 4명이 앉아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시키고 춤을 시키더니 5명이 뭔가 한참 응원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연습생 옷 좀 벗어볼래 이러는 겁니다. 속옷만 놔두고. 똘비도 좀 멈칫했다고 합니다. 왜 옷을 벗지? 노래랑 춤을 다 했는데 머뭇거리니까 원장이 말을 이어갔대요. 똘비야, 아이돌이 옷발 잘 나와야 되는 거 알지? 너 몸매가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야. 빨리 벗어봐라. 심사위원님들 시간 없다 이러는 겁니다. 좀 찝찝한데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빨가벗기는 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미쳤다. 예. 똘비는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본사의 심사위원들이라고 하니까 속옷만 남기고 다 벗었다고 합니다. 한참 똘비 몸을 보더니 그 심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원장에 얘기를 했대요. 애가 너무 말랐다. 운동을 좀 시키자. 저 엉덩이도 너무 없다. 저러면 옷발이 안 선다. 이거는 원장님이 알아서 잘 관리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똘비의 몸에 대한 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원장이 다가왔어요. 똘비야, 다행히 심사분들이 너를 되게 좋게 본 것 같다. 우리 오늘부터 관리를 잘해갖고 한번 데뷔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데뷔라는 말이 딱 들으니까 똘비는 뭔가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 확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 따라가면은 데뷔는 문제가 없을 뿐더러 나도 진짜 아이돌을 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춤, 노래 연습, 담당 PT 선생까지 붙여가지고 운동까지 추구라고 했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 똘비가 거울을 봐도 몸에 근육이 좀 붙은 겁니다. 예. 그전에는 마른 체격이었는데 자기도 보니까 몸이 좀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그쯤 되니까 이 원장의 마사지 관리도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겠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원장의 손길이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뭔가 마사지하는 느낌이었지만 굉장히 끈적이고 기분 나쁘게 마사지가 되고, 그리고 다른 부위에도 손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장님 여기를 왜 만지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따지니까 야, 네가 뭘 아냐고, 그냥 고맙게 받아라, 너 이번 기회 놓칠래? 이러는 겁니다. 또 참 찝찝한데 그 기회라는 말이 참 이 똘비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되려고 해주시는 거다, 믿고 받아보자, 그렇게 똘비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길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기분 나쁘게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원장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라고 상체를 일으켜서 딱 원장을 저지하니까 이 원장의 얼굴이 평소의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흥분에 가득 차가지고 벌겋게 상기돼서 호흡도 거칠고 예. 이게 내가 알던 원장인가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일어나는 똘비를 보니까 이 원장은 김이 샜다는 듯이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내 원장의 차를 타고 참 불편하게 그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도중에 원장은 평소와 다른 길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똘비가 불안해서 원장님 어디 가세요? 평소랑 다른 길인데요. 이러니까 야, 좀 닥치고 있어봐 이러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뭔가 대단히 화가 많이 난 듯해요. 그래서 인적이 없는 곳에 차를 세우더니 똘비에게 불만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야, 똘비야, 너 내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신경을 써주냐? 왜 내 진심을 모르고 자꾸 나쁘게 받아들이냐? 이러는 겁니다. 똘비는 너무 이 상황이 좀 무섭고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원장이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똘비야, 내가 너 이렇게 신경 써주고 마사지하는 게 왜 그렇겠냐고. 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임마, 왜 몰라? 이러는 겁니다. 똘비는 귀를 의심했다고 해요. 사랑한다고요? 뭔 소리? 이랬답니다. 그래 똘비야, 나는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널 사랑했어. 너는 나랑 가깝게 지내면서 데뷔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울 건 없지. 이러는 겁니다. 똘비는 너무 황당했어요. 이거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미친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등에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원장은 40대 남자고 똘비는 고1 남자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침묵이 되는데 차 안에 공기를 깬 거는 똘비의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보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살렸다 싶어서 이제 딱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똘비야, 엄마야 무슨 일 없지?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전부를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옆에 있는 원장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다고 잘 지낸다고 그렇게 통화를 끝냈답니다.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원장이 똘비가 전화기를 꺼낼 때 같이 떨어진 물건을 무심코 보고 있었어요. 야, 그건 뭐냐? 이러는 겁니다. 바닥에서 뭔가를 주웠는데 이게 똘비가 그때 탈의실에서 주웠던 립밤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가방에 넣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거요, 그거 연습실 탈의실에서 주운 건데 이러니까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원장이. 아이씨, 이게 왜 거기 있냐고.
야, 이 새끼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버려야 된다고. 이걸 왜 네가 갖고 있냐고 이러면서 그걸 확 낚아채는 거예요. 똘비는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야. 예,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였고 예. 그렇게 기분 나쁜 하루로 끝나가요. 그래도 똘비의 마음속은 나는 데뷔만 하면 된다. 이 모든 걸 버티고 난 데뷔만 하자. 그것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부터 원장은 더 노골적으로 똘비에게 질척대기 시작해요. 다른 연습생이나 실장이 앞에 있는데도 똘비의 신체에 만지기 시작하고 걸핏하면 똘비한테 자동차로 오라 해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지 않나, 선물을 사오지 않나, 그렇게 불쾌한 관심을 계속 줬다고 합니다. 똘비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를 그만두고 아이돌을 포기해야 되나 몇 번이나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똘비를 버티게 했던 건 데뷔라는 그 단어, 그 하나로 그렇게 견뎌갔는데 얼마 못 가 선을 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장님한테 뭔가 상담을 받으면 숨이 좀 트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뭔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실장님이랑 원장이에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높임말을 쓰던 거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격양된 소리로 욕설이 오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하는 말이 야, 이 미친 원장 X야. 요즘 정신이 나갔냐고. 다른 연습생들 앞에서 이 뭐하는 짓이냐고. 여기 문 닫게 하려고 작정했냐 이러니까 야, 실장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먹어봐야 상납을 하든가 말 거 아니냐고.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넌 네 일이나 잘해라고. 니도 알잖아. 나는 한번 먹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꼭 먹어야 돼 이러는 겁니다. 실장이 하는 말이 야, 2년 전에 그 애처럼 또 잘못 건드렸다 또 애 죽이려고 또 내가 뒤처리게 하려고 너는 이번에도 사고 치면 본사 얘기해서 너는 바로 퇴출이야. 처신 잘해라. 다른 소리 안 나오게 이러는 겁니다. 밖에서 똘비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대요. 상남은 뭔 말이고 2년 전은 뭔 말이고 저 두 사람은 무슨 관계길래 저렇게 욕을 섞어가며 싸우는지. 근데 그날 저녁에는 또 어김없이 원장이 똘비한테 나가자고 했답니다. 마사지 받고 드라이브 하자고. 똘비는 싫다고 했어요. 이게 데뷔랑 뭔 상관이냐고. 마사지도 싫고 이제 원장님이랑 둘이 있는 것도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똘비 손을 강제로 잡고 차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한참 멀리 어디 한적한 곳으로 이제 태워 가더니 화가 잔뜩 난 말투로 똘비를 몰아붙입니다. 야, 똘비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시키는 대로 하랬지 왜 말을 안 들어 처먹어. 너 데뷔하기 싫어? 아이돌이 장난이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날은 똘비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외부 원장님이 내 몸 만지는 것도 싫고 보컬이나 뭐 댄스 연습시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맨날 운동시키고 마사지라 하면서 내 몸이나 만지고 이상한 소리 나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애새야, 야 너도 큰이랑 똑같구나 이러는 겁니다. 야, 나한테 네가 먼저 꼬리 쳐놓고 배신하고 아니 이런 애새는 잘해줘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나가 이 개 이러면서 이제 밀어버린 겁니다. 차 밖으로. 그래서 똘비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공간에 이제 버려지고 원장은 가버려요. 그 길로. 그냥 이제 똘비는 모든 걸 다 내뱉답니다. 데뷔고 나발이고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데리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모든 얘기를 듣고 아무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 뒤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학교 다닐 준비나 지금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똘비 아버님은 어떤 기관에 조금 높은 분이세요. 그쵸.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당연히 원장이랑 이 학원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장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요. 실장은 똘비와 똘비 부모님을 다 뵙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느낀 겁니다. 어떤 세력이 자꾸 회사와 우리 뒤를 캐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걸 빨리 더 커지기 전에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장은 모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죄드린다고 너무 죄송하고 그 원장은 그 길로 바로 퇴출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제 이 바닥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한국 어디에서도 연예계 관련해서는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저희 회사에서 드리는 위로금이고 위로금과 더불어 앞으로 똘비의 데뷔는 본사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시키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뭐 본사에 어떤 아이돌도 있는지 아시죠? 저희 회사 능력을 보장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이 똘비군이 받은 충격과 마음의 상처에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이걸로 마무리를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실장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똘비군의 어머님은
화가 당연히 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그 원장님 얘기를 해봐라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왜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어머님 참 죄송하지만 그건 아버님께 이미 파일로 넘겨드렸다고 합니다. 메일로. 왜 그러냐면 이 장소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 그걸 똘비군이 들으면 충격이 받을 것 같아서 부모님들만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가서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거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이 정도로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냐고.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우리가 공무원을 시키면 그쪽 소속사 공중분해 되는 거 시간 문제일 건데 그리고 당신 얼굴 보니까 우리한테 하나도 죄송한 마음 없다고. 맞죠? 이러니까 실장이 뭐 그렇게 느낀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저의 실수라고 한다면 똘비가 기숙사에 들어오길래 다른 애들처럼 돈 없는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집안이 빵빵했으면 원장이 절대 그렇게 안 건드렸죠 이러는 겁니다. 참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 이 실장의 말에 부모님이 너무 황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이어진 말은 아버님이 공무원 하시고 회사에 데미지 주시는 거 좋다고, 근데 저희가 데리고 있는 기숙사에 애들 많은 거 아시죠? 회사가 박살나면 이 아이들 당장 그냥 지방으로 흩어진다고. 애들 이때까지 꿈꾸고 그렇게 트레이닝 받고 훈련하고 하는데, 똘비야 너도 잘 알잖아, 같이 살아봐서 그 애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근데 똘비야 너 때문에 애들이 꿈이 다 망가지면 좋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우리 애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똘비 아버님이 행동하시는 게 똘비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똘비가 데뷔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제가 이 원장이나 있었던 스캔들 안 퍼뜨릴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조금이나 조작하면은 똘비군 데뷔 못해요. 아니 한다고 해도 했다가 이미지 박살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실장이. 똘비는 진짜 뻔뻔하네요 이러면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좀 더 급하라고 얘기를 나누고 나오셨다고 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똘비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원장이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내가 겪은 일이 뭐예요 이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너는 모르는 게 좋다, 앞으로 데뷔나 신경 써라, 저쪽에서 본사에서 무조건 널 지원한단다, 이 일은 오늘로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똘비는 잠이 안 와요. 도대체 내가 겪은 일이 뭔지.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겪은 일인데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냐고. 네. 다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알아라. 그리고 뭐 충격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원장이라는 양반이 이쪽 업계에서 소믈리에라고 불립니다. 그 원장은 이 아이들을 키워서 어떤 곳에 소개를 시켜주는 중환책이라고 해요. 네. 몇 년 전부터는 여기 학원이 이제 남자 여자를 안 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받아서 이렇게 기술사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들어온 이유는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원의 후각에 그 대형 기획사가 있다, 그걸 믿고 아이들이 오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2년 전쯤에 집안이 되게 어려운데 아이돌의 꿈을 가진 여자아이가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을 만난 겁니다. 예. 원장은 또 이 기획사가 있고 우리가 어떤 아이돌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혹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너무나도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 원장이.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이 원장한테 이 사랑의 감정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여자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원장은 이 똘비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짓을 이 아이에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아이는 원장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 믿음은 그 내명하게 소개되기 전까지 밖에 못 가버립니다. 똘비가 만났던 그 4명, 그 4명에게 이 여자아이도 소개가 되어버려요. 그 4명은 애초에 기획사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뭐 기획사고 이런 쪽이랑은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 4명에게 소개가 되어서 이 여자아이는 말 그대로 팔려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배신당한 것을 비관해가지고 결국 그 연습실 탈의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합니다. 와, 미쳤네요 진짜. 그래서 그 립밤이 그 여자애가 제일 좋아하던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구석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똘비가 손을 넣기 전까지는. 그리고 똘비가 연습하면서 틀었던 그 노래도 그 여자애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애는 이 원장의 추악한 장사실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 여자애뿐만 아니라 이 학원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였겠죠.
똘비 또한 그렇게 될 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장도 적지 않은 돈을 많이 챙겼겠죠. 아버님은 주변의 인맥을 얻게 해서 이 원장이라도 좀 캐가지고 감옥에 넣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 팔려고 하니까 어떤 세력에 의해 이게 자꾸 막혔다고 해요. 이야기를 전부 들으니까 똘비는 원장이 자신한테 했던 행동이 다 이해가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4명이 왜 자기를 빨가벗겼는지도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그 연습실 탈의실에서 노래 부르던 그 여자아이 실루엣이 자기한테 어떤 경고를 하려고 나타난 건지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똘비야,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너 본사에 데뷔시켜준다고 그랬잖아. 너 그럼 본사까지 간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2달 만에 포기하고 나는 공부나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깔끔하게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포기했냐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자기보다 잘생기고 외국어도 잘하고 춤 노래 실력이 자기는 상대자가 안 됐다고 해요. 그렇게 더러운 꼴 보고 어떻게 본사에 들어갔지만은 더 큰 벽을 느끼니까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물어봤습니다. 근데 소믈리에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소녀 전문이라서 이러는 겁니다.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와, 이거 쓰레기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끝이 나면 좋은데 이 똘비가 몇 달 전에 그 원장놈을 다시 봤다는 겁니다. 예. 이제 부산에 와서 평범하게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 입구에서 뭔가 익숙한 시선이 느껴졌다고 해요. 길 건너 보니까 남자가 서 있는데 그 원장놈이더랍니다. 히 웃으면서 쳐다보더랍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 원장놈 학원 앞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원장이 보이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똘비는 전화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바꾸니까 예전에 카톡을 차단했던 사람이 이게 차단이 풀렸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차단했던 사람 쭉쭉쭉 뜨는데 보기 싫었지만 그 원장의 카톡 프사를 보게 돼버렸습니다. 그 프사를 딱 보는데 프사 밑에 너무 소름 끼치게 적혀있는 말이 난 맛있는 거 꼭 먹을 거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너무 소름 끼쳤다고 해요. 똘비는 참 이렇게 똘비가 들려준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와. 저는 좀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이 돈 때문에 예. 피해보는 것도 아이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참 쓰레기 같은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본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몇 프로 정도 되려나 예. 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쪽으로 꿈을 꾸고 계신 분이라거나 뭐 연습생을 하신 분이라거나 하면은 의심이 가면은 꼭 부모님께 상담을 하시고 맞아요. 예. 예,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좀 안 생기면 좋겠어요. 일단은 너무 불편한 이야기죠. 예. 너무 네, 불편한 맞습니다.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연예계에 들어가시려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또 피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바라보고 우리 또 범원트님께서 어렵고 불편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분은 지금 괜찮으신 거죠? 그 친구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범원트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또 분노도 하시고 역겹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뭐 연예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 세계 자체는. 근데 아마 이쪽에 계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연예계 쪽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공공연하게 어느 정도 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